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디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네이처셀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차트가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앞쪽처럼 뭐 위로 크게 변동성이라든지 아래로 크게 변동성이라든지 그렇다고 지금 뭐 단기적인 재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전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뭐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네이처셀이 현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네이처셀의 성장성이 확고해질 수 있는지 올해 특히나 주가가 상승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도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딱 적어 놨어요. 총 4가지를 좀 적어 놨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조인트 스템, 미국 개발 축에 더해서 이제는 바스코 스템까지도 미국 이 파이프라인의 전면을 내세우면서 올해 미국 개발을 본격화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년 12월 24일에 단기 차입금인 140억 원을 추가 조달을 하면서 개발 거점 구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자금 이벤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조인트 스탠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 3상과 가속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식의 수순의 일정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임상과 규제 타임라인이 앞으로 주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이처셀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점에서 볼 때는요, 단기 급등락을 먼저 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 미국에서 카드를 몇 장이나 들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조인트 스템 쪽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게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네이처셀이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이 이 조인트 스템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인트 스템 하나로 이 기대를 받던 구간을 이제는 좀 지나서 지금은 이제 또 미국 개발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의 축으로 지금 세우는 구조를 네이처셀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조인트 스템 쪽을 일단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작년 11월 그리고 12월 중에 나왔던 흐름을 보면요. 미국 임상 3상과 함께 가속 승인 관련 사전 논의 미팅이 진행이 됐었죠. 이 두 번째 제가 적어놨던 이 부분들의 미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5년 추적 결과 같은 장기 데이터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었죠?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커지는 모습들이 네이처셀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스코 스템이었죠. 자, 일단 네이처셀이 기존에 그 조이트 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여왔던 부분들에 플러스 알파로 이 바스코 스템까지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바스코 스템 같은 경우는 중증 하지열혈에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타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전을 시키는 그림을 함께 꺼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작년 12월 22일에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미국 내 이 GMP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또 임상 기관으로 존스 홈킨스 등을 거론을 하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조인트 스템이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스코 스템은 뭡니까? 혈관과 중증 질환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시켜가지고요. 미국 사업을 결국에는 단일 기대에서 뭘로? 복수 카드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 카드로 구조로 전환을 시키려는 시도를 네이처셀에서 본격화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계속해서 네이처셀이 꾸준하게 이 조인트 스템 쪽으로만 주가를 많이 움직여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계속해서 움직여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바스코 스템까지 같이 추가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 축을 유지를 시켜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네이처셀이 원래는 현금성 자산, 즉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엔 필요할 건데 이 중간에 돈이 없다 보면은 증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증자라는 게 결국 유상증자로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카드가 뭐였죠? 신사업을 내놨잖아요. 최근에 줄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신사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또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면서 이 신사업을 중간에 계속해서 연료를 주입을 시켜 나가면서 조인트 스템이 됐든 바스코 스템이 됐든 뭐가 하나 터지기만을 지금 기다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5년, 2024년, 2023년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축들이 분명하게 네이처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이 네이처셀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 기대를 했다가도 결국엔 기다리다가 또 지쳐서 내려오는 그런 경험들 분명히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주가는 정말 답답하게 움직이고요. 또 이번에도 말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솔직히 많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조인트 스템 이야기만 보셨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저는 절반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12월 22일 작년이죠. 회사는 공식적으로요. 이 바스코 스템을 어떻게 보면은 전면으로 또 내세웠어요. 바스코 스템을 또 내세우면서 미국 개발에 대한 재추진을 전면에 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RMAT를 신청을 검토를 하면서 하반기에 R&D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 임상 개시 목표라는 미국 개발 뭐를 내세웠습니까? 로드맵을 여러분들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과는 다른 양상을 지금 네이처셀이 이번에는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순 기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개발 축을 다시 세우려는 그 시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포인트가 하나 분명히 있어요. 자, 미국 임상과 제조 인프라를 동시에 추진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란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24일 날에 단기 차입금인 140억 원 정도의 추가 조달. 이걸 단순 여러분들 차입으로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자, 이 자금 자체는요, 단순 차입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개발 그리고 거점 구축에 실제로 현금이 투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도 제가 대응 자료부터 뭐 모멘텀, 뭐 투자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여기다 적어 놓기는 했지만 여기에 기간, 외국인, 자금, 흐름까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모멘텀이라든지 부분들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처셀이 정말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이 자료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분명하게 네이처셀이 2025년 4년, 3년간은 분명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료 여러분들 구조를 모르고 접근을 네이처셀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몰랐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죠? 010-2794-1584번으로요. 문자로 그냥 도움이라고 딱 두 글자만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고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전부 다 뭐 어려운 말도 없이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들. 이건 사실 단기적인 주가에는 당연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의 목적성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자금 조달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엔 당연히 좋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뭐였어요?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GNP,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베타 신호로 놓고 볼 때는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임상과 제조 체계 구축의 비용이 크고 시간은 굉장히 긴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40억 원 이 조달 같은 이벤트가 나온 부분들은요, 단순 숫자라고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거점 구축에 현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인트 스템부터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자금력이 꾸준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중간에 꼈던 부분들이 신사업이 꼈던 부분들이에요. 이 중간에 올해부터 들어갔던 부분들이 줄기, 장기 보관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을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올해는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조인트 스템이 미국 임상, 3상 가속화 승인 관련 절차 진척 여부를 우리가 올해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스코 스템의 미국 개발이 계획을 넘어서서 실제 단계로 들어가는지 그 여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금 조달과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집행 속도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동시에 체크를 해야 하는 구간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요, 네이처셀은 그때부터 뭐다? 테마주가 아닙니다. 테마주가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즉, 지금의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셀트리온처럼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만 지금까지 네이처셀이 받아왔던 테마주에 대한 인식은 벗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기가 올해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투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이었어요. 작년 9월 2일 날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가 이 가격이었습니다. 27만 원대. 그때 당시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수에 대한 근거를 아래 5가지 축으로 PPT 형식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감세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지난 2개분기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상승 초입에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H뱅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가격 변동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변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을 맺었던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누가 됐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똑같은 그 금액을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시너지 역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거였어요. 중국 IT 기기 수요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견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을 때였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누가 SK하이닉스를 사? 할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지금 어때요? 78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어요. 이게 불과 여러분들 6개월이 채 걸리지가 않은 가격입니다. 수익률만 따져도 여러분들 200%가 오른 가격대예요. 200%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7월 달에 10일 날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아래 6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반기 금리나 경기 회복, 로봇 투자 수요 반등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야스카와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수요 회복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되는 게 작년에 확인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봇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과의 전반적인 협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족 보행이 됐든 AMR이 됐든 뭐가 됐든 제품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무조건 길게 보고 장기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 당시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27만 원 할 때였어요. 27만 원 할 때. 이때 솔직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봇주 보지도 않을 때였어요. 왜? 수급도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로봇주를 누군가가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실적도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불과 6개월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가격이 53만 원이라는 고가 라인을 찍은 구간입니다. 1월 달 딱 돼서. 결국에는 수익률로만 치면요, 거의 10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마다, 5개월마다, 4개월마다 결국에 50% 이상씩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봇주가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 갈 수 있는 그 섹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충분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요,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 재료에 따른 부분들의 구조를 먼저 본 종목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 숫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 이미 옳은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를 말하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구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확고한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AI라는 부분들이 중앙의 축으로 있고요. 반도체 쪽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HBM 쪽, 물론 HBM도 반도체 쪽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의 축으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선과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가 갔습니까? 로봇이 갔죠. 자, 로봇 갔고요. 그 다음 뭐가 갈 수가 있겠죠? 의료 AI가 또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의료 AI, 엔터 이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5개월, 6개월, 아니 이거보다 더 안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안에 50% 이상 올라갈 종목이 분명하게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 구조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5개월, 6개월 안에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010에 2794-1584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 그냥 저에게 문자 딱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뭐 5개월, 6개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빠르면 1개월, 2개월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길게 봤을 때 한 반년 정도를 보고 장기 홀딩 관점으로 종목을 몇 개 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그 다음이 의료, AI 쪽 혹은 엔터 쪽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제가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라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히든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확고한 관점이에요. 확고한 관점만 여러분들 있으면은 그 다음 급등주 역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탑승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